네. 자, 반갑습니다. 자, 23년 1차 경찰학. 자, 기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됐습니다. 마약에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약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판례도 몇 개가 출제가 됐긴 했는데 기존에 있던 판례들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개 정도가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3개를 다 틀린다 하더라도 3개를 틀린다 하더라도 92.5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총론에서 30개가 출제가 됐고요. 강론에서 자, 약 10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5대 25, 자, 이 정도 하면 나오지 않겠냐 예상을 했었는데 딱 맞춰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가 없었어요. 박스가 이번엔 자, 박스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아마 조금만 자, 준비를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자, 1번 보죠. 대륙법계 경찰. 자, 그러면 1번의 경우죠. 자, 당연히 비교돼야죠. 그죠? 대륙법계 경찰과 영미법계 경찰 비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인 폴리테에 유리한 것으로 도시국에 대한 일체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댕동댕. 자, 경찰과 시대에는 국가정의 분할성에 타나 경찰 개념에서 외교, 군사, 재정, 사업을 제외한 내용 전반 국한되었다. 죠? 내용 전반에 댕동댕. 자, 크루이츠 베르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 매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어야 된다. 땡동땡. 자, 이렇게 풀었다면 답 4번이겠죠. 그죠?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다면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자,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 그죠?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랬죠?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 것은 영미법계입니다. 1번은 난이도가 아주 낮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뭐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냥 뭐 낸 느낌이에요. 자, 형식이란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보통 경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일체작용. 띵동댕. 자, 형식. 자, 형식은 모두 실질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가 형과 실은 이런 개념이었죠. 그죠? 형과 실은 별개다 그랬어요. 그죠? 별개.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교집합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형과 실은 그죠? 자,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 형식이 모두 실질도 아니고 실질이 모두 형식도 아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의 실질 의미는 독일 행정법화에 정립된 학문상의 개념이다. 딩동댕. 자, 실질 의미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같은 소극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딩동댕.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경찰의 분류다. 그죠? 경찰의 분류. 자, 요거는 어떻게 학습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뭐와 뭐는 기준이 뭐냐? 분류하는 기준이. 기준을 좀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에 질서와 봉사, 질질봉. 그죠? 질질봉. 자, 질질봉. 목적 그랬네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예방과 진압은 시점, 땡동댕, 국가, 자치경찰, 소재, 땡동댕, 병시경찰, 비상경찰, 위해 정도와 담당기관, 땡동댕. 자, 4번. 자, 4번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입니다. 자,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한 활동이 가능하며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쉽다, 땡동댕. 자,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자치경찰은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 이게 뭐죠?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계속 그냥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미국 같으면 이게 정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받으면 누구 집인지 금방 알아요.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실이 오르기 쉽다. 자, 4번. 국가경찰은 총국적인 기준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통계 수집, 정확성 측면에서 분리, 유리. 그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통계가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통계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6개월 정도 공부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5번. 자, 5번. 공공의 질서다. 그죠? 공공의 질서. 자, 우리가 공공질서 하면은 딱 3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3가지. 자, 불문규범의 종체다. 그죠? 불문규범. 자, 불문규범의 종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죠? 자, 축소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키워드만 가지고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원만한 공공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 조건으로 공공사회의 각 개인 행동에 대한 불문, 규모의 종체다. 딩동댕. 공공의 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다. 딩동댕. 3번에 공공질서 개념은 점차 확대 그랬네요. 틀렸죠.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3번. 정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허용될 수 있는 공사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 요구되고, 자,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 자, 6번 볼까요? 경찰의 관할이죠. 자, 경찰의 관할. 자,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되는 사무 내용의 범위. 딩동댕. 인적 관할은 광해경찰권이 어떤 사람에 적용되는가의 문제. 딩동댕. 3번 바로 틀렸네요. 자, 우리나라에 그죠? 수사가 자, 규정돼 있다. 그죠? 그러면 수사는 어떤 법계 영향을 받았다? 영미법입니까? 대륙법입니까?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영미법. 자, 대륙법 그랬네요. 3번 땡. 자, 4번에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위원회 제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되지 않는다. 자, 7번 경찰부패. 그죠? 경찰부패. 자, 윌슨 그랬죠? 전체 사회 가설입니다. 자,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주장했다. 이는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부패하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었죠. 원인과 결과. 자, 결과는 뭡니까? 경찰 부패다. 그죠? 그러면 경찰 부패라는 결과가 어디서 비롯됐느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죠? 시민사회에 있다라고 보는 게 시민사회. 시민사회 부패가 원인이다라는 게 전체 사회 가설이고요. 선배 기존경찰에 의해서 부패된다. 이게 구조 원인 가설이고요. 한 사람이 썩어서, 그죠? 자, 전체를 부패시킨다. 자, 이거를 썩은 사과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에 윌슨, 시카고 시민,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부의 원인, 딩동댕. 구조 원인 가설은 신임 경찰이 선배에 의해서, 그죠? 썩게 된다. 그죠? 경찰은 뭐가 됩니까?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에 경찰 관절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고 초기 단계에서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 큰 부패에 빠지게 된다라는 가설. 자, 4번 전체 사회 가설은 누구예요? 윌슨이죠. 윌슨. 얼마나 쉬워요, 이 문제가. 자,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주장을 했죠. 윌슨. 자, 구조 원인 가설은 리로바고요. 리로바. 썩은 사과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에죠. 행동 강령입니다. 자, 행동 강령. 자, 행동 강령. 자, 이 8번은 좀 트릭이 좀 있었어요. 8번은 조금 조심해서 푸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1번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현장 개최 지시를 했을 때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책임을 상담할 수 있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게 행동강령 제4조다. 딩동댕. 자, 공무원은 자 수사 단속에서 이런 업소 중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공적 사적으로 접촉할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재산거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여 자 재산의 거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공무원은 정당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은 약간 뭐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삭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 자, 왜냐하면 이제 요게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죠? 자, 기존에 이제 교육하던 것들이 그죠? 없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행동 강령이다. 그죠? 행동 강령. 자, 근데 4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정치 관여 안 된다. 정치 관여 금지. 자, 정치 관여 금지. 자, 요거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자, 요거는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거죠. 경공법. 자, 경공법에 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자,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화이트 칼라 범죄. 그랬죠? 화이트 칼라. 자, 화이트 칼라 범죄. 자, 그러면 우리가 블루 칼라가 있고 화이트 칼라가 있어요. 그죠? 그럼 화이트 칼라는 상류계층이죠. 상류계층. 자, 상류계층. 그러면 상류계층의 모든 범죄냐? 아니다. 그러면 상류계층의 모든 범죄가 아니라 그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하는 것들을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류계층이 저지르는 뭐 일반 범죄들이 있죠. 일반 범죄. 자, 일반 범죄, 뭐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한다든가, 그죠? 세무공무원이 뭐 세금을 뭐 탈루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기 화이트 칼라 범죄면 서덜랜드 나오죠? 서덜랜드. 맞습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지르는 범죄다. 3번,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은 일반 범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아마 9번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경영 출신들은 이제 다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범죄들은 하류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류계층이 저지르는 범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다. 자, 10번 볼까요? 10번에 CPTED입니다. CPTED. 자, 지난번 2차가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자, 쉽게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요거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CPTED. 자,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먼트 디자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임. CPTED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 설계, 재설계를 통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등. 자연적 감시, 가시권의 확보를 위한 감시 기능을 확대, 범죄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영역성의 강화, 경계 표시, 자, 권리권한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원리. 유지관리. 4번. 차단기, 방범창. 자, 그 다음에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 자, 너무 쉬웠어요. 자, 보세요. 유지관리의 개념이 나왔죠. 그죠? 유지관리. 자, 그러면 유지관리의 예가 나올 건데, 예. 그죠? 자, 여기는 뭐 2중, 3중으로 오류를 줬죠.
하나를 발견 못해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차단기, 방범창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연적 접근 통제죠. 접근 통제. 그러면 자 일단은 얘가 틀렸고 잠금 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한다? 즉시 수리해야죠. 즉시 수리. 그래서 이거는 이중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단기라든가 방범창, 차단기나 방범창 이런 것들은 자 자연적 접근 통제의 예고요.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야 돼요. 즉시 수리. 자, 즉시 수리.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정이 2개나 있었다라는 거. 자, 11번. 무관용이죠. 무관용. 자, 무관용. 자, 무관용 경찰활동에 대한 내용. 그러면 무관용이 뭐죠? 기존에 보세요. 사소한 무질서. 그죠? 사소한 것들을 봐줬단 말이에요. 관용을 하다 보니까 중대한 무질서로 가더라. 그래서 사소한 무질서를 앞으로 봐줄 수 없다. 요거를 여기서부터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요 지문은 옛날에 기출됐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기출된 문제. 그러면 전통적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보다는 중대한 범죄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전통적인 경찰활동이에요. 자, 전통적 경찰활동. 사소한 것들은 그냥 뭐 사회에 맡겨놓는 거고 중대한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었다. 자, 근데 자, 무관용 정책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전통적인 활동과 달라요.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자,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했다 그랬네요. 이거를 봐줬던 것을 계승했다? 그럼 봐줘야죠. 무관용은 봐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쉽게 준 내용입니다. 무관용은 이제 1900년 뉴욕 줄리아니 시장, 블레튼 국장, 그죠? 그 다음에 밀슨과 켈링에 의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했다.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봐도 될 거를 굳이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하게 되면 낙인이 생기죠. 전과자는 낙인이 생깁니다. 그게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비판. 자, 11번도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죠. 자, COP에 대한 내용이네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자,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치안 조치로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한다. 업무 평가의 중요 척도는 사전 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무질서의 감소율.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 SOP. 요즘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제 기출에 SOP 많이 추가되고 있다. NOP죠, NOP. 자, ILP라든가 ILP 등이 있다. 자, 그다음에 신고에 대한 반응 시간. 자, 요거는 잘 보시면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신고에 대한 출동 시간을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거는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했다. 자, 요 2가지를 비교할 수 있었다면. 자, 13번에 한국 경찰의 표상. 경찰의 표상이죠. 표상. 자, 기획은 누구죠? 성산포서장 나왔네요. 문영순. 그죠? 문영순. 자, 문영순이니까 1번 아니면 3번. 자, 1번 아니면 3번. 자, 5.18. 5.18 하면은 안병화, 이준규 나와야죠. 안병화, 이준규. 여기서는 안병화밖에 없네요. 자, 1번, 3번. 자, 동양 척식에서 폭탄을 투척했대.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나석주. 그죠? 나석주. 자, 아마 여기까지 왔다면 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례경찰서장. 안종삼이죠. 안종삼. 그죠? 자, 지난번에 안종삼이 추가됐다 그랬잖아요. 안종삼. 그죠? 안종삼. 그래서 근데 안종삼 이 사람을 몰라도 답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다 기출이니까. 자, 그래서 13번도 난이도가 낮습니다. 자, 14번.
자, 각국의 수사기관이네요. 각국의 수사기관. 자, 요거를 낸 이유가 있겠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가 됐는데, 그죠?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뭐 검사들이 하는 장악 시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관심을 가져라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14번을 어떻게 풀었어야 됩니까? 이거를 바로 찍고 갔던 학생이 있더라고요. 자, 바로 찍으면 안 되는 문장이죠. 자, 보세요. 1번 모를 수 있어요. 2번 몰라요. 3번 모르겠어요. 쭉 속도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러면 4번은 아는 거잖아요. 4번은 아는 거란 말이야. 1번 모르겠다, 2번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겁먹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4번은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4번을 풀고 모를 때 찍어야지. 보지도 않고 찍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40분이나 남았는데. 난이도가 낮다면 시간을 충분히 소비를 했어야 된다. 이거를 바로 찍고 갈 게 아니다. 자, 보세요. 1번. 영국의 NCA. 그죠? 소카가 개정된 게 NCA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카 이런 것들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미국 FBI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테러 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 BKA, 그죠? 연방헌법 요인들에 대한 신병영어도 담당한다. 모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4번은 우리나라 거잖아요. 한국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랬네요. 이거는 공수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수처 따로 있잖아요, 공수처. 그러면 국수본이 어딨냐? 자, 국수본의 위치는 어디 있었어요? 경찰청장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경찰청장. 자, 경찰청장. 여기도 이중에 오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답 나오는 형태였는데 이거를 그냥 찍고 갔더라고. 그러니까 참 제가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하다 했는데 1번 몰라, 2번 몰라, 3번 몰라, 4번 아는 거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그럼 4번에서 충분히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너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는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다 보고 나서 평가할 문제지. 자, 한 문제를 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다루셨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모르니까 그냥 찍어버린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4번. 자, 15번은 좀 했을 거예요. 자, 국가경찰비, 국가경찰비의 심의의결사항이죠. 국가경찰비의 심의의결사항. 자, 심의의결. 자, 그래서 국가경찰비가, 자, 국가경찰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들입니다. 1번, 2번, 4번, 특히 4번 조심해야죠. 3번은 말입니다. 3번은 안 들어가죠. 자, 3번을 낸 이유가 있겠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 이게 자치경찰비 전에 치안행정협의회가 했던 역할이에요. 그죠? 자, 왜냐면 이제 이게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자, 국가경찰비에 심의의결이 없어요. 심의력이 없고 그 이전에 그죠? 치안행정협의회일 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16번. 자, 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용권자. 자, 요거는 그냥 조문 자체를 준 것 같아요. 총경 이상, 경행총대. 자, 해경의 경우는 해해총대. 총경의 뺑뺑이. 누가 합니까? 총경의 뺑뺑이. 경찰청장이 하지요. 그러니까 2번 바로 틀렸잖아요. 이거는 볼 거 없이. 총경의 변경은 경찰청장이 한다. 자, 3번. 경정이하, 경찰청장. 경정의 신승면은 경총대. 자, 해경의 경우는 해총대고 땡동댕. 경찰청장은 대통령 전환 바에 따라서 일부를 시도지사,
국수본장, 소속기관장, 지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17번. 자, 17번. 직위해제. 직위해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임용권자는 직무 성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매우 나쁜 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동댕. 형사 사건으로 기소, 약식은 제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동댕. 사유가 소멸됐어요. 자, 3번에 사유 소멸됐다. 직위의 사유가 소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되면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되죠. 자, 직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7일 땡. 틀렸습니다. 자, 임용권자는 제1항 2호. 1항 2호가 뭐죠? 생뚱밖에 나오긴 했는데. 그죠? 1항 2호가 17번의 1번입니다. 능력 부족자. 그죠? 17번의 1번. 자, 그래서 3월의 범인에서 대개를 명한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법원에 대한 내용. 자, 법원. 자, 여기서 어려운 게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14번, 뭐 15번 조금씩 까다롭긴 했지만 그렇게 난이도 높은 거 아니다. 이거는 요령만 있었으면 충분히 답이 나왔던 문제고. 자, 18번.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그죠?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성문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음 며칠? 20일. 경과대와 효력 발생. 자, 자천체 자항은 조례,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자, 이 13번은 자,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거죠. 지방의회. 자,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조례라고 하죠. 조례. 자, 조례. 그러면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게 뭐예요? 규칙이다. 규칙. 이거는 짝도 맞지도 않고 조례를 또 조리라고 한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겁니다. 지방의회. 자, 너무 뻔히 보이는 문제였어요. 자, 4번.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의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등 이정인 것을 자, 이런 거. 그죠? 강행등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법적 확신을 얻은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19번에 비례 넣었다죠. 우리가 비례 나오면 떠올려야죠. 뭐? 적필상. 그죠? 적필상. 적필상을 떠올려야죠. 자, 비례 원칙은 일반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비례는 모든 형에 적용되는 거예요. 적합성이라죠. 자, 이익보다 침해가 커야 된다. 이익이 커야 된다. 요거는 상당성이죠. 이게 협의의 비례. 자, 공익이 침해보다 커야 된다. 그죠? 공익이 커야 돼. 그죠? 공익이 커야 된다. 자, 요게 상당성이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처음 듣는 사람들 풀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필요성은 최소 침해. 그죠? 최소 침해. 여러 개의 수단 중에서 적합한 수단 중에서 침해가 가장 적은 걸 골라야죠. 그죠? 자, 비례는 행정기본법에 경직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19번은 뭐 거의 주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자, 20번 경찰하명. 자, 경찰하명. 자,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해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자,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 부작위 의무. 자, 부작위.
자, 부작위하며. 자, 부작위하며.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거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제가 아니고 금지가 되는 거죠. 금지. 면제는 뭐죠? 의무를 없애는 것을 면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작위 의무를 없애는 것을, 해제하는 것을 허가라고 하고, 자귀나 수인이나 급부 의무를 이제 해제해 주는 것을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자, 3번. 경찰함 행위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 집행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사법입니다. 사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위법한 하명, 그죠?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 자, 21번. 자, 21번에 부관. 제가 이번에 부관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부관이 출제가 됐네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기본 많이 했잖아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그대로 낸 거예요. 행정청은 부관이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한 후에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바로 틀렸어요. 부관은 그 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의무이행 확보수단. 의무이행 확보수단. 자, 이거는 뭐 행정법에서 뭐 일반 행정법도 마찬가지지만 경찰학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수업만 몇 번 들으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다. 과징금 있죠? 과징금. 자,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에 대한 경제적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처음 보실 거예요. 그죠? 과징금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1번은 모르겠다.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2번. 경지법 6조에 경찰관은 범죄가 목전에 행해져 하고 있다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에 필요한 경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초래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6조의 범죄 예방과 제재인데 이게 뭐죠? 즉시강제죠. 딩동대. 2번은 풀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과징금은 처음 보니까 자, 일단은 체크. 2번 맞다. 3번. 경지법 제4조 1항 2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고 하는 피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는 뭡니까? 강제집행? 땡. 자, 틀렸죠? 자, 우리가 보호조치는 대인적 즉시강제다. 그죠? 즉시강제. 자, 그러면 1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은 아는 거고 3번 아는 거 풀었어요. 그럼 3번 답이잖아요. 그죠? 자, 문제를 조금 편하게 풀었으면 그냥 쭉 읽으면서 답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가산세. 가산세 나왔네? 몰라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산세. 자, 그러면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자, 23번.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행위 규제법. 자, 행정청은 법 제16조 2항에 따라 당사자의 제출한 의견에 상당 이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하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20조 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쉬운 내용이에요. 자, 2번 틀렸습니다.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때는 부과, 징수절과 종료. 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 여기 보니까 그죠? 자, 2번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번하고 3번, 4번은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냥 읽어봤더니 모르겠어. 그럼 체크. 이건 아는 거네? 틀렸다. 일단은 출제 자체가, 그죠? 모르는 거를 몇 개 넣긴 했지만 그냥 읽으면서 답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다루는 기술이 있으니까. 자, 아까 14번도 똑같은 유형이죠. 14번. 1번, 2번, 3번.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은 충분히 아는 거니까. 아는 게 답이다. 자, 24번. 자, 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법.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관은 법률.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아우, 땡. 틀렸죠. 그러면 요 결정에 대해서, 그죠? 결정에 대해서 뭐 해요? 비용결정에 대해서. 자, 이의신청하죠?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행정소송. 자,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나요? 예.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나요? 예.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임의 절차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보라. 모두 형태의 매치.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로 계산하여 10일 범위내 연장.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사본이나 복점의 교부를 원할 때는 이를 교부해야 된다. 25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25번. 이 문제가 여러분이 아마 찍었어야 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청문. 그러면 우리가 의견 제출이라는 게 있고요. 의견 제출. 자,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게 있고요.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라는 게 있어요. 공청회.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1번, 3번, 4번이 청문 대상이고요. 자, 2번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널리, 그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자, 요게 이제 공청회. 그래서 아마 25번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로 판단이 돼요. 자, 26번. 자, 26번. 자,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인데요. 행정심판법. 자,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판 청구. 26번도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원리를 가지고 풀었다면은 풀었을 겁니다. 자,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요. 요건을 구비했다. 그건 넘어가는 거고.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그럼 각하되는 거고. 이유가 있다. 인용하면 되고. 이유가 없다. 자, 기각이죠. 기각. 2번은 풀었을 거예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되며 재결서가 자, 송달을 해야 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죠. 자, 도달되었을 때 발송. 자, 발송이 되었을 때 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은 발신주의가 있고 도달주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신주의가 있고 도달주의가 있는데요. 발신주의, 자, 발신주의, 도달주의. 자, 요거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기만 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고. 자, 도달주의는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은 발송했을 때 효력 발생하냐, 아니면 자, 도달이 되었을 때 발생하냐.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도달주의. 근데 우리가 행정심판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도달이라는 말보다는 송달되었을 때. 송달. 다시 말하면 송달할 때가 아니고 송달이 되었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할 때가 아니라 송달이 되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내잖아요.
이거를 이제 발신 송달이라고 하는데 송달 한때가 아니라 송달이 되었을 때 그래서 말장난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학생들이 만만하지 않았을 거다. 25번, 26번. 그래서 보통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보통 한 2개 정도 틀렸더라고요. 2개. 그래서 뭐 틀렸냐 그랬더니 요거 딱 틀렸더만. 자, 그래서 그냥 정석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2개 정도가 아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자, 4번에 재결의 기속녀 나왔어요. 4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27번. 자, 27번은 경직법인데 경직법의 보호조치. 자, 경직법은 뭐 적어도 한 3개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자, 1번. 자, 긴급구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없이 긴급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있다, 땡. 경찰관은 보호조치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했던 무기 등을 인정되는 물건을 어디에, 자, 어디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어요? 경찰관서에, 공공보호기관에, 땡. 자, 3번. 경찰관은 보호조치했을 때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그밖 연고자에게 사실을 알려야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즉시 보건의료기관 등에 인계를 해야 되죠. 3번 맞습니다. 4번. 자,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 몇 시간이죠?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8 땡. 28번. 자, 경찰 물리력. 이번에 제가 요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경찰관의 물리력 짝짓기 나올 거다. 그죠? 짝짓기. 그러면 대상자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5, 4, 3, 2, 1. 자, 수능 단계. 그죠? 수능 단계.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자, 그 다음에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그러면 자, 이렇게 짝지어서 지난번에 요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요게 나올 거다. 이 부분이 나올 거다. 예상했는데 고, 중, 저. 그죠? 그 다음에 접촉 통제, 협조적 통제. 자, 협조적 통제는 수능 단계. 그죠? 수능 단계. 자,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그죠? 소극적 저항. 저비염의 물리력, 적극적 저항. 그죠? 적극적 저항. 그 다음에 중위험의 물리력, 치명적 공격. 땡. 틀렸잖아요. 자, 요렇게만 짝지어도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위험은 치명적 공격 이렇게 했네요. 내용 볼 필요 없이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상했잖아요. 여기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난이도 예, 아주 낮습니다. 자, 29번. 자, 조직 편성의 원리.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할거주의. 할거주의는 부서우선주의라고 그랬죠. 부서우선주의. 뭐 내 것만 중시하는 거예요. 남의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자, 지 것만 신경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할거주의는 조정과 통합을 실현시키는 필수 요소다? 땡. 이거는 조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그죠? 서로 자기 부서만 우선한다면 어떻게 조정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자,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어렵게 한다. 땡동댕. 명령통이라 불리는 부하 직원이 한 사람의 상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호도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는 원리. 통솔의 범위, 최대한의 부하의 수. 그죠? 부하의 수. 자, 그래서 조직 편성의 원리. 자, 이것도 너무 쉽게 줬다. 조직 편성의 원리. 자, 30번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는 사람 중심. 땡. 틀렸죠? 그러면 요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직위분류제가 직무 중심의 분류죠. 그죠? 직무 중심.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됐네요. 바로 틀렸습니다. 1번이.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40분이 남았답니다. 40분이. 자, 40분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다 풀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셨어야 돼요? 자, 만약에 전체적으로 40분이 남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체크된 거 25번, 26번, 그죠? 26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14번. 이런 문제들은 좀 생각을 해서 좀 고민해서 풀었어야 된다. 막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4번을 찍고 간 학생들은 안 풀었다는 거예요. 시간 남았음에도. 그게 말이 됩니까? 자, 2번.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서 직위분류소가 가미된 혼합 형태.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실시한 후에 다른 나라로 전파. 직위분류는 계급제에 비해 보수제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얼마나 쉬워요. 그냥 주는 대로 그죠? 읽으시면 되는 내용. 자, 31번. 자, 예산의 편성. 예산 절차죠. 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편기침에 따라 소관 속과는 다음 연도의 sepsilye산 국고채무 요구서, 예산 요구서죠. 5월 31일까지 누구에게 기재부장에 제출. 딩동댕. 기재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 국회에 심의. 땡. 많이 나왔잖아요. 국회, 국무회의. 국회나 국무회의. 자, 글자를 빼가지고 한 거죠. 그죠?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2번 틀렸습니다.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죠. 자,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 배정하면은 자, 통지. 32번. 자, 비밀보호. 그죠? 비밀보호. 자, 보안 업무 규정이 나왔는데요. 자, 비밀은 중요성 가치 정도에 따라 누설될 경우에 대한민국 외계 단절 전쟁 유발 1급. 그죠? 비밀은 해당 등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 암호자재도 자, 인가 받은 사람만 취급.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1급 땡. 그죠? 자, 여기 보세요. 3번에 보면 우리 경찰청장은 1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2급과 상급만 있단 말이야. 우리는 1급이 없어요. 아직. 자, 이것도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비밀은 적절히 보할 수 있는 최저 등급. 과도과소하게 분류하면 안 된다. 자, 33번. 인권보호규칙. 경찰 인권보호규칙. 경찰관 등은 경찰공무원 일반직 1번에죠. 뭐 나열되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뭐뭐 포함입니까? 제배입니까? 무계약직 의무경찰 포함이죠. 포함. 전형적인 함정 아니에요. 그죠? 제배 땡. 자, 2번. 자, 민주 통제를 구현하고 오남용 예방, 인권장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자문기구 딩동댕. 경찰청 인권위, 시도경 인권위. 자, 경찰청장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처음 보잖아요. 실제로 이건 안 가도 된단 말이야, 원래는. 인권보호 담당관. 자, 그래서 존재 여부를 진단, 연 1회. 자, 실제로 3, 4번은 함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야, 이거 숫자 들어갔으니까 너 잘 모르잖아. 한번 골라봐. 자, 근데 갈 필요 없다.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으니까. 자, 34번. 자, 경범죄 처벌법. 자,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있고 60만 원짜리 있다. 그죠? 그러면 기획은 출판물의 부당계제는 20만 원, 거짓 광고 볼 거 없이 20만 원. 이거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돈만 짝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업무방해 20만 원. 자, 리얼에 암표 매매 20만 원. 어이구, 다 20만 원이네. 자, 다르게 풀어볼까요? 기획 20만 원이죠? 1번 틀렸고. 자, 나 20이니까 자, 3번 틀리고 4번 틀리고. 여기 니은에서 답 나오네요. 그죠? 자, 너무 쉬웠다. 그죠? 35번. 그죠? 35번. 내부 통제. 자, 내부 통제.
청문감사 인권관 제도 기획 땡동댕 국민권익위 땡 국가경찰이 땡 소청이 땡 훈련관 땡동댕 국회 입법관 땡. 대부분 지금 문제들이 5초 컷이에요. 5초. 아시겠죠? 5초 컷. 자, 몇 개 빼고는 대부분 5초 안에 끝난다. 그죠? 자, 36번. 가정폭력. 자, 가정폭력에 자, 긴급 임시조치네요. 긴급 임시조치. 자, 긴급 임시조치. 요거는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죠? 격리라는 게 있었고, 접근금지 두 가지가 있었죠. 접근금지 두 가지. 자, 유치 1번, 땡. 5초 컷입니다. 5초 컷. 5초도 안 걸리겠다. 아, 5초는 쓰겠네. 읽어보고, 5초 걸리겠네요. 예. 자, 문제 너무 쉬웠어요. 자, 37번. 마약. 이번에 어몽시기 때문에 마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진해거담. 진해거담은 뭐예요? 러미나죠. 러미나. 그죠? 러미나. 자, 러미나. 그 다음에 근골격계 그랬네요. 자, 이거는 S정. 곰팡이 남았네. LSD. 자, 그 다음에 페놀계 수면마취. 어몽시기가 많이 했던 거. 5일에 한 번 했던 거. 이게 뭐예요? 프로포폴. 자, 그러면 이걸로 풀어볼까요? 기억은 러미나다. 기억은 러미나. 그럼 D가 되잖아요. D. D가 되니까 자, 3번이 없어지네. 이거 날려도 된다. 이렇게. 자, 니은은 S정이죠? 니은은 A가 돼야 돼요. 니은은 A가 돼야 되니까 니은은 A. A가 돼야 되니까 1번 날아가네요. 1번. 자, 그러면 2번, 4번 나오네. 2번, 4번. 2번, 4번. 디귿. LSD. LSD가 C네요. 자, C니까 그냥 답이 3번 이제 2번 나오네. 그죠? 2번. 자, 4번 없어지고. 자, 다시 말하면 이거 몰라도 답이 나온다. 그죠? 자, 38번. 자, 38번. 재난. 자, 재난 경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난이라 사회재난, 자연재난, 딩동댕. 재난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모든 활동. 자, 안전관리의 총괄.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 총괄.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자,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권자. 자, 4번 대통령령. 올해 전화는 대규모 재난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자, 39번. 자,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 자,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보이는 피고인을 자, 경직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보아 경찰을 데려온 직후에 측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 불응죄가 된다. 이건 우리가 공식에 알고 있는 거예요. 2번. 술에 취해 자동차를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트를 가동하기.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음주운전에서 운전은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기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번은 말이죠. 운전에 고의가 없어요. 그러면 음주는 맞지만 운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운전이 아니다. 운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의 운전의 내용이 아니니까. 3번도 아는 거죠. 5시간죠. 자, 그래서 이제 5시간 후에 측정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면 불응죄가 된다.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없다. 자, 39번의 판례들은 여러분이 다 다뤄봤던 문제입니다. 다 다뤄봤던 거예요. 자, 40번 보안관찰. 자, 보안관찰.
자, 보안 대상자, 해당 범죄에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집행받은 사실 있는 자, 청구, 검사가 한다. 그 다음에 서장에게 신고, 그죠? 보안관찰 받아야 된다. 보안관찰 기간은 몇 년? 2년. 그래서 쉬워도 너무 쉬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죠. 제가 보기에는 요령과 시간만 있었다면 100점도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너무 난이도가 낮았다. 저는 문제가 난이도가 낮으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6개월 공부한 사람이나 3년 공부한 사람이나 성적이 똑같이 나오면 변별력이 없어진다.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번 난이도는 아마 실패한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물수능처럼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여전히 뭐 경찰학을 씹어대시는 분이 많더라고 보니까. 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공부만 제대로 했다면, 요령만 가졌다면 충분히 가능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92.5는 찍고 가야 된다. 92.5. 자, 92.5 모르는 거는 이제 하나 실수하고 모르는 거 2개 그냥 양심적으로 틀렸다 하더라도 92.5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마 평균 아마 90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노선을 저는 한 3개로 봅니다. 3개. 그리고 그 이상을 이제 2개 정도 아니면 100점까지도 가능했던 유형이라 봐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낮게 나왔지만 자, 붙으신 분도 있을 거고, 자, 불합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220점이라고 하는데 220까지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쉽게 나와도 그렇게 막 30점씩 뛰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붙으신 분도 그렇고, 자, 이제 불합격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앞으로 2차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2차가 또 시간이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차를 대비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산을 이렇게 하다가 자, 한 80%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자, 시간 내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 내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간 내에 못 올라가면은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내려가시겠습니까? 자, 게임이 아직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시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쉬셨다가 그대로 올라가셔야 2차에 붙는 거예요. 1차가 여기 왔다면. 그죠? 80% 정상, 8분 능선에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제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제로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샷이 올라간다면 수직으로 올라가야 돼요. 벽으로. 어떤 게 더 쉬워 보여요? 이게 쉽습니까? 자, 제가 제안을 하죠.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그죠? 당연히 1번을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차를 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아시겠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80%까지 와 있는 상태니까 붙으신 분들은 최종까지 가야 되니까 만약에 최종에서 떨어지고 다시 준비한다? 그때는 진짜 수직 절벽을 타야 돼요. 그래서 붙으신 분들도 책 놓지 마시고 조금씩 수업을 들으신다든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는 뭐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그죠? 자, 결과에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그죠?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좀 낮았다. 한 2개 정도가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미스까지 쳐서 하나, 그래서 92.5 정도를 자, 평타로 봅니다. 평타. 평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근데 다른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자, 형사법도 좀 쉬웠다고는 하지만 뭐 지문도 많이 길었을 거고. 형사법은 뭐 40번 문제가 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건 이제 뭐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헌법이 조금 생각보다 이제 너무 쉽게 봐서 그런지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많이 상승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시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다음 시험 준비는 곧바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바로 올라가세요. 자, 그래서 자 1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